마음을 다잡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묘책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데 분명하게 되새겨지는 것이 단 하나 있긴 하다. 다시는 그러지 말자는 반복된 후회와 다짐이 그것이다. 겪다 보면 자연스레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것들이 생긴다. 시행착오라고 부르는 이것은 자신의 결에 맞는 길을 찾고자 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경험하지 않고 배우기란 쉽지 않다. 경험하기 전에는 뭐가 뭔지를 분간하긴 어렵다. 그래서 뭐든 해봐야 알게 된다. 조심할 것은 경험에 따르는 영향력의 크기다. 스릴을 경험한답시고 처음부터 스카이다이빙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낙하산을 펼 줄도 모르면서 용기 내어 뛰어내리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소소하게 회전목마로 시작해 바이킹을 경험한 후 번지점프를 거쳐 비행기에 올라도 늦지 않다. 정말이다. 뛰어내리고 나서 아차! 낙하산을 깜빡했네. 했던 경험은 정말이지 누구에게도 권하고 싶지 않다. 다양한 투자 경험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쌓아가길 소망한다. 욕심을 누르고 경험을 쌓아가며 길을 찾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좀 더뎌도 괜찮다. 내 앞으로 달려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앞질러야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앞에 암호화폐에 이어 오늘은 주식 투자 뒷담화 에세이 투자의 민낯 책을 가져왔어요. 제가 최근 자산 포트폴리오 분산을 위해서 부동산이 아닌 이외의 투자 관련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주식 공부를 할 계획인데요. 주식 투자 그러면 벌써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 뒷담화 에세이라는 말에 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끌렸습니다. 역시 에세이라서 그런지 조금 쉽게 이해되고 실패담과 성공담이 적절히 섞여 있고 실제 경험담이 바탕이 되어서인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남희아님의 소개를 보면 서울 사람과 대화가 된다며 표준어 사용자라고 우기는 경상도 남자. 이 부분이 벌써 입가에 웃음이 지어집니다. 상상이 되어져서이겠죠. 글을 쓰고 있지만 평소 컴퓨터 말을 더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 개발 13년차 항공업계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타 하나에도 생명이 좌우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지만 주식 투자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막 했던 주식 투자자라고 소개합니다. 주식 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 고백담 글을 카카오 브런치 오마이뉴스의 투자의 민낯이라는 시리즈로 연재했다고 합니다. 책의 차례를 보면 첫 번째 이야기, 너무 웃지 마세요. 남 이야기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 화장을 지운 주식 투자의 민낯. 세 번째 이야기, 아직도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는 족족 수익으로 연결, 주식 천재의 탄생, 테마주 투자의 민낯. 오늘도 정치인 관련 기사에 속이 쓰리다. 사람에 대한 반감이나 정책에 대한 거부감은 아니다. 오로지 나만 아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들은 대선을 배경으로 한 내 주식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조연으로 내 인생에서 쓰라림을 담당하고 있다. 가볍게 시작한 주식 투자는 지나치게 가벼웠던 탓인지
돈도 가볍게 나부꼈다. 그리고 행운을 실력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문제는 생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선사했다. 물로보다 골로 간 사연, 바로 정치 테마주 이야기다. 정치 테마주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힘들다. 매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매력은 1cm 깊이의 지식도 필요하지 않는 데 있었다. 그저 누군가가 분석해둔 학연, 지연만 알아도 충분했다. 그 회사가 뭘 하는지, 그 일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알 바가 아니었다. 그 회사 사장이 정치가와 동문인지, 정치가의 사촌이나 팔촌이 몸담고 있는지, 혹은 몸 담았던 회사인지만 중요했다. 그래도 알아야 했던 게 하나 있다면 사람들이 몰려드는가였는데, 그쯤은 주식 차트만 열면 확인할 수 있었다. 빵빵 터져 있는 거래량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다. 두 번째 매력은 롤러코스터 같은 짜릿함이었다.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의 천성을 거부하지 못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오르락내리락, 야호! 신난다. 한번 맛을 보니 덩치 큰 유명 대기업은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수익의 2%, 3%, 성에 찰리 없었다. 바로 옆에 10%씩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그래서 자연스레 정치 테마주에 몸을 실었다. 이게 체질이라며, 뭐든 재밌어야 하는 법이라며, 즐기는 자는 천재도 이긴다는 말을 어찌 여기다 갖다 붙였는지 모를 일이다. 처음엔 좋았다. 우량주 위주의 매매는 사는 족족 수익으로 연결됐다. 사자마자 오르는 이 기쁨,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거다. 마치 주식 천재가 된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내친 김에 막연한 청사진을 그려보고 허술한 투자 계획도 세웠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중 대다수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상상을 하곤 한다. 나도 그랬고 내 옆 동료도 그랬고 옆옆 동료도 그러했다. 우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눈앞의 수익에 낙관했고 동시에 환장했다. 장담하건대 어제 시작한 사람, 오늘 시작한 사람, 내일 시작한 사람이 높은 확률로 그러할 것이다. 그러다 형제 엘리트를 만났다. 이재명 정책 테마주였다. 성남시장 시절에 교복 정책에 따른 수혜 예상 기업으로 몇 시간 만에 10%의 수익을 안겨줬다. 이 경험은 내 어설픈 투자 청사진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하루에 10%씩 1년이면 한 1억 태워서 하루만 10%면, 그리고 한 번의 강력한 요행을 경험하고서 확신했다. 나 천재였구나. 그렇게 두근거림 속에서 다시 그린 청사진은 저무는 테마주의 끄트머리를 잡게 했다. 그렇다. 나는 물려버렸다. 하지만 물렸다고 물러설 수는 없었다. 당연히 수순으로 물타기를 시작했다. 손실을 본 적이 없으니 자연스러운 판단이었다. 사면 올라가야 하는데 내리다니 용납할 수 없었다. 게다가 지금껏 잘 올랐던 녀석이지 않은가? 그리고 나의 판단을 뒤집을 수도 없었다. 왜냐면 난 천재니까. 예상되겠지만 그렇게 천재는 울며 겨져먹기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었다. 그러고는 가격이 반토막이나 난 후에야 주식을 대거 정리할 수 있었다. 2년. 내가 주식 천재가 아니었음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대선 관련 기사나 교복을 마주할 때면 여전히 씁쓸함이 가시지 않는다.
팔고 나서 올랐다는 아쉬움이나 아직도 원금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안타까움 때문이 아니다. 작은 언론기사 하나에도 온몸이 휘청거릴 정도의 가벼움을 택했던 내가 자꾸 떠올라서다. 화장실에 앉아 죽가창을 보며 좋아하고 걱정하던 나를 떠올리다 보면 왜 그리 안 돼 보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경험이 지금도 사무치는 이유는 이것이 테마주로의 입성을 알리는 첫 관문이었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한 테마주가 마이너스 15.7%에서 22.9%로 급등락을 보였다. 대통령 파면에 베팅한 나는 큰 수익을 올렸고 그때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떨림과 환희를 선사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언급한 형지 엘리트 사건을 아주 하찮게 만드는 출발점이기도 했다. 나를 불과 한 달 만에 10년이나 늙게 만든 사건이 그렇게 나를 2년이라는 긴 테마주 투자자의 길로 안내했다. 돈을 더 내면 더 스릴 있는 테마파크가 있다. 주식시장에도 테마파크가 있는지 몰랐다. 이 테마, 저 테마, 그 테마. 수많은 테마가 극도로 스릴을 제공할 롤러코스터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선택해서 타기만 하면 끝. 당연한 얘기이지만 즐기려면 돈이 필요하다. 주식에 심신을 다하여 매진할 수 있도록 주식계좌의 잔고는 대체로 불어나게 된다. 모두가 나름 최선을 다하기에 생겨나는 현상이다. 참고로 주식계좌의 잔고를 불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평가 이익을 늘리거나 예수금을 더 넣거나. 아쉽게도 나는 후자였다. 느긋하지 못하고 조바심에 시세를 쫓던 생각 없는 개미는 다행히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다. 테마주 때문에 큰 공경에 빠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나를 위험에 빠뜨렸던 것은 감당할 수 없이 커졌던 투자금이었다. 수백만 원의 마이너스 10%와 수천만 원의 마이너스 10%는 태생부터 충격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겪어보고서야 실감한 탓이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보단 수익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컸다. 게다가 현재의 손실을 작게 보이게 하는 물타기 효과는 상당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줬다. 이 두 가지 조합은 대개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런 심리라고 할 수 있다. 많이 떨어졌네. 평단가를 낮춰서 빨리 수익으로 바꿔야지. 그러다 보면 계좌의 손실은 별로 변한 것이 없는데 손익금은 어느새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예상대로 올라주면 좋으련만. 주식시장은 내 희망과 의지가 0.0000001도 반영되지 않는 곳이었다. 처음엔 200만 원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평소 관계가 있던 안다고 착각했던 회사에 주식을 샀다. 운 좋게도 초심자의 행운이 이어졌다. 20만 원가량의 수익에 기뻐했지만 알 수 없는 갈증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돈을 하루 10% 안팎의 변동주미야 우스웠던 대선 테마주에 옮겨 담았다. 여론조사가 나오거나 누군가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 이내 반응하는 종목들. 상식적으론 이해할 수 없는 변동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믿었다.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내가 더 비싼 가격에 팔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중 한 명이었던 나의 주식계좌는 어느새 800만 원으로 불어 있었다. 약간의 수익과 더 큰 수익을 기대한 불타기의 결과였다. 이때부터 느꼈던 가격의 등락이 이전에 느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회사에서
회의 시작 직전에 목도했던 믿기지 않았던 120만 원의 수익이 30분간의 회의 후에는 믿고 싶지 않은 마이너스 20만 원의 손실로 변해 있었다. 겪고도 믿을 수 없었던 경험은 손 떨리게 할 만큼 아찔했다. 어째서 내가 본 최고점을 본점이라 여기는 것인지 나는 손실을 봤다는 생각에 공허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메꾸고자 돈을 채워 넣었다. 조금 이상한 흐름이었지만 당시엔 그럴싸한 핑계가 있었다. 셋째 아이 출산이 가까워져 있었고 뭐라도 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나를 압박했다. 이대로는 답이 없다라는 판단이 내게 무리를 요구했다. 때마침 대출도 쉬웠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늘렸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별다른 수를 낼 수 없는 직장인에게 주식과 대출은 너무 가까웠고 운을 실력이라고 믿었던 주식 초보는 아직 돈을 제대로 잃어보지 않았으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완전히 충전된 상태였다. 그리고 이 테마 저 테마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다.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이 무슨 문제겠냐만 조급함으로 인해 핀트가 많이 틀어져 있었다. 큰 금액으로 빠르게 한탕하고 싶었던 나는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스릴을 끝내 이겨내지 못했다.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은 마치 주머니에 다 넣지 못한 돈다발을 손에 쥐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았다. 안전바를 잡아야 할 손으로 돈다발을 쥐고 앉아 있으니 롤러코스터의 움직임을 제대로 즐길 수 없었다. 모두가 쉽지 않다고 해도 나만은 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결과는 처참했다. 떨어질 때의 고통이 심해 바닥이 가까워지면 뛰어내렸고 다시 용기를 내어 올라타도 조금 오르면 다시 떨어질까봐 또 뛰어내렸다. 그렇게 계속 뛰어내리다 보니 어디로 날아갔는지 꼭 쥐고 있던 돈다발이 가벼워졌다. 게다가 꼭대기에서부터 떨어지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채 용기를 내보려고 만세를 부르다 돈다발을 놓치고 말았다. 그 옛날 월미도 유원지에서 바이킹을 탈 때면 스릴을 극대화하기 위해 맨 앞에 앉아 반쯤 일어나곤 했다. 당시 바이킹의 각도도 각도지만 외관상으로도 불안한 무언가가 있었고 심지어 안전바가 들리기도 했다. 안전바 사이로 사람이 빠질 수도 있는 공간에서 나는 엉덩이를 들어 올림으로써 스릴도 최대한 끌어올렸다. 그렇게 스릴을 즐기던 어린이는 주식 초보가 되어 주식 투자라는 360도 회전 열차를 안전바도 하지 않은 채 탔다. 아찔했다. 바이킹의 그것과는 다른 아픔을 동반한 스릴에 몇 번이고 정신줄을 놓을 뻔했다. 겁없이 하는 행동에는 항상 사고가 난다. 적어도 놀이기구 탑승 제한처럼 키가 100cm가 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주식시장엔 100cm를 재는 측정대가 없다. 제재할 안전 요원도 없다. 오직 자신의 마음가짐만으로 자체 검열을 해야 한다. 환장할 노릇이 이 100cm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시기마다 제각각이란 거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뒤꿈치를 들거나 키높이 신발을 신고 입장하기도 하고 보호자 동반 입장이면 된다는 듯 전문가라는 사람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들어가기도 한다. 그리고 독특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돈을 더 내면 안전바를 치워주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안 그래도 안전바 사이로 쑥 빠질 만큼 작은 주린이가 안전바까지 치워버리고 기세등등하게 앉아있는 모습.
생각만 해도 불안한 이 모습을 참 많이도 연출했었다. 누구도 막지 않는, 동시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버젓이 적혀있는 안내문구에 꽃방구를 끼며 안전바도 하지 않은 채 돈다발을 들고 앉았다. 애가 탄 누군가가 안전바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주식 초보의 가벼운 귀에 무거운 투자 철학을 읊는 것이나 다름없다. 스릴의 극한을 맛보지 못한 주린이는 눈까지 반짝였다. 마치 관람 열차를 탄 듯 설레는 마음으로 더 높이 올라가기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100cm를 재는 방법으로 시도와 고통 회피를 반복하고 있다.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내겐 이만한 방법이 또 없다. 사람은 고통에 취약하다. 나 역시 취약한 인간이기에 고통이 싫다. 도망치고 싶다. 그래서 도망치고 있다. 기회만 있으면 수도 없이. 내가 사둔 주식이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팔았다는 얘기다. 깊은 이해 없이 투자한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선택을 확신할 수 없기에 불확신에 따른 불안감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무서워서 팔다 보면 가지고 있어도 무섭지 않은 정도만 남게 된달까? 그러다 보니 안전바를 꼭 붙잡을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이번엔 마지막으로가 아닌 이번에도 무사히라는 마음으로. 쪼가리 대박이라는 게 있다. 동향만 살피기 위해 소액으로 매수한 종목이 아주 큰 수익을 내는 경우를 말한다. 작은 투자 비중에 동요하지 않아서 볼 수 있는 기현상이다. 조금만 비중이 실렸어도 거두기가 쉽지 않은 수익률을 한두 주만 보유함으로써 마음 편하게 만들어낸다. 이런 쪼가리 대박처럼 마음 편한 덩어리 소박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표다.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 겪어봐서 한다. 주식시장에서 지나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수준이 아니라 떨어져 주저앉게 되는 일이다. 자주 한눈 팔다 보면 돌아올 수 없는 어딘가로 가 있는 것. 그게 주식 투자였다. 셋째 아이 때문에 무리했던 나란 주린이는 지금 무려 넷째를 낳아 잘 지내고 있다. 주식으로 번 돈은 아직도 얼마 되진 않지만 지내다 보니 월급만으로도 어찌어찌 살아가고 있다. 크게 여유가 없어 욕심을 버려서인지 내 아이를 키우는 일이 생각보다 답이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될 거 조급해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멋모르고 빨리 가려다 오래 헤맸고 한 번에 많이 들고 가려다 크게도 다쳤다. 오늘도 신나게 솟아오르는 놀이기구를 보며 와 하다가도 간간히 들리는 아 하는 비명에 마음을 추스린다. 부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잘 논일길, 조급해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기를. 그런 쉽지 않은 마음이 오늘도 지켜지길 바라며 자유이용권 대신 입장권만 만지작거린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 오디오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